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한번 해볼게요. 원순열. 이제 원순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내용 자체는 완전히 같아. 내가 뭐 오펙을 하겠다. 내가 5명 일렬배라는 건 서로 다르게 보겠다. 근데 몇 개가 서로 같은 게 있어서 걔들을 하나로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약속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제 원순열이라는 거는 원탁에다가 일렬배열을 하는 거야.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탁에다가 일렬배열을 하는 건데, 약속을 생각해 보자고.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냐면 뒷 배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배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4명만 좀 세워볼게, 선생님이. A, B, C, D 4명을 세울 건데, 뭐 이 원탁이 있는데 여기 뒤쪽이 거울이래요. 거울이고 이쪽이 벽이랍니다. 뭐 이쪽은 뭐 다른 그 뒤에 뭐 가구들이 있나 봐. 근데 A, B, C, D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선생님이. 그래 놓고 두 번째는 얘들을 한 칸씩 옮겨 봅시다. A, B, C, D. 좋아요. 그 다음 또 옮겨 봅시다. A가 이번엔 여기서 시작하네요. B, C, D. 그 다음에 어때요? 이번에는 여기서 시작합시다. B, C, D. 이래요. 뒷배경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예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예 저런 거 필요 없어. 뭐만 중요한 거냐면 사람들이 앉는 돌아가는 순서만 중요한 거야. 순서만. 이거 봐요. 얘가 한 칸 90도 정도 뺑글 돌아가면 얘랑 어때요? 똑같지? 그쵸? 전원을 180도 회전하면 얘랑 똑같죠? 270도 회전하면 얘랑 똑같죠? 아, 이놈이나 돌아가면 똑같네? 아, 뒷배경을 생각하지 않는다? 돌아가면 똑같네? 돌려서 같은 건 다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돌려서 순서가 같으면 다 같다는 거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했는데 A, B, C, D 이거 거꾸로 돌아가지. 이건 서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고딩수학의 약속은 뭐냐면 고딩수학의 약속은 이거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거는 들어가지고 이렇게 겹쳐야지. 뭐 저런 느낌인 거잖아. 손바닥을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잖아. 오른손과 왼손이 같습니까? 이거 다른 거지. 얘들 겹칠 수 있냐고. 이거는 겹치려면 이렇게 겹치는 수밖에 없잖아. 얘네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겹쳐야지. 그런 순열은 이제 뭐 중등올림피아드 이런 데서 뭐라고 부르냐면 염주순열, 이 염주를 들어가지고 겹칠 수 있는데 그런 건 처리하지 않아요. 우리 고딩수학에서는 확실한 거는 같은 평면에서 돌리는 것만 합니다. 얘를 빼내서 입체적으로 겹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생각해봐. 얘들이 지금 돌아가는 순서가 다 같은 건데 이 원탁에다가 뒷배경 생각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사팩을 했어. 그쵸? 근데 돌아가는 순서가 같으면 다 같은 거라며. A는 몇 개의 시작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시작점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 여기서 시작한 놈이나 여기서 시작한 놈이나 여기서 시작한 놈들을 하나로 봐야 돼. 그 4가지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야. 이거 교과서 보시면 막 저렇게 돼 있거든? 교과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n 팩토리알 나누기 n이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런지 알죠 이제? n 팩인데 한 놈이 n개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서로 같은 순서는 다 같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꼭 약분해갖고 이렇게 써놔요. n 팩토리알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 원리 그대로 가요. 뭐 순열이랑 조합 이 파트는 선생님 뭐라고? 곱하기와 나누기의 싸움이라고. 그 수식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놓자는 얘기지. 수식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놓자고. 그런 방식으로 공식을 처리하는 거야. 왜냐면 이쪽은 의미가 좀 달라. 이쪽은 의미가 좀 다른데 일단 선생님 이거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는 좀 기본에 충실하고 뭐 나중에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A, B, CD가 있는데 여기 자리가 4개가 있으면 A부터 앉혀봐. 여기 앉히든 돌아가면 똑같은 거야. 그쵸? A가 기준을 잡고 있네. A가 기준을 잡고 있지. 이거는 배경과는 무관한 거야.
그럼 나머지 세 자리에다가 B, C, D를 앉힐 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원순열은 이미 깨졌지. 왜? 이 자리 오른쪽은 A가 앉아있잖아. A가 앉아있기 때문에 B가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거는 완전 다른 경우입니다. 왜? 여기 앉으면 오른쪽에 A, 여기 앉으면 맞은편에 A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자리 잡고 앉아버리면은 그건 완전 다른 경우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한 명을 먼저 앉히는 카운팅 기법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이라고 불러요. 이 기준을 세워버리면 원순열, 우리가 지금 원탁에다 사람을 앉혀야 되는 경우 그 약속이 깨져버려요. 원순열의 규칙이 깨져버려요. 왜? 한 놈이 기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탁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지, 이제. 좀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준 한 명 잡았을 때 3팩토리알입니다. 4명을 앉혀놓고 4개 서로 같은 경우로 나눕니다. 이게 두 식이 서로 같아 보이지 다른 식이에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식이니까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의미의 방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주면 참 좋겠네. 왜 그러냐면 이거 봐봐요. 이거 봐보시면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리가 6개가 있어요. 자리가 6개가 있고 내가 A, B, C, D, E, F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앉힐 거야. 아이들을 앉힐 건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6팩토리얼 하세요. 근데 이 삼각 테이블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순서를 봐.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는 다른 경우야. 왜? A 왼쪽이 모퉁이, 여기 A가 앉았다면 A 오른쪽이 모퉁이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E, F 앉는 거랑 여기서 시작해서 A, B, C, D, E, F 앉는 거는 다른 경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누기 6 하면 안 되는 거지. 서로 같은 경우로만 나눠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A가 여기 앉았을 때 서로 같게 되는, 왼쪽이 모퉁이가 오게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가 서로 공통입니다. 이 세 놈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이렇게 n-1팩 그거 의미 없다고. 몇 개가 서로 같을 것인가? 나누기의 의미, 누구를 먼저 앉혔을 것이냐? 기준의 의미, 기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카운팅 기법 중에서 누구를 먼저 앉혀서 약속을 깨버리고 그 다음 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좀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이야. 저 기준을 잘 세우면 문제가 좀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3으로. 그러니까 꼭 저 생각하세요. 수식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공식에 넣으면 다 들려. 이 새끼들아. 공식에 넣으면 맞힐 수가 없어. 공식에 넣으면은. 그럼 자 보자. 뭐 기준도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말고 저희 좀만 더 해볼게요. 좀만. 예를 들자면 이런 애들도 있을 수가 있지. 뭐냐면은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A, B 6명을 앉혀봅시다. C, D, E, F 6명을 앉힐게. 첫 번째 6명 다 앉히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6팩을 하시고 시작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돌아가는 순서가 다 똑같다면 서로 다 같은 거야. 나누기 6입니다. 이렇게 됐지? 두 번째 A와 B가 마주보고 앉으랍니다. 마주보고 앉으랍니다. 그럼 A를 먼저 앉힐게요. A를 먼저 이렇게 앉히면 이거 생각해봐.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돌리면 다 똑같아. A는 기준 잡고 서 있는 거야. 경우는 이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요 말을 꼭 기억해. 기준을 잡을 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A로 기준을 잡든 B로 기준을 잡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아무나 하나 이게 서로 다른 경우야? 여기다 지금 A 앉혀놓고 기다리는 거랑 B 앉혀놓고 기다리는 거랑 서로 다른 경우냐고? 아니에요. 그 같은 경우예요. 아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옆으로 앉는 애들이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 이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을 잡을 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준은 누구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됐어요. A와 B가 마주보고 앉는다 그랬으니까 B는 약속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야겠네. 그럼 어때요? 네 자리가 남아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 아, 기준을 잡아버림으로 인해서 원순열이 깨졌어. 이건 더 이상 원탁이 아니야. 왜? 이 자리에 앉는 거랑 이 자리에 앉는 건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그쵸? 이 자리는 B 오른쪽, 이 자리는 A 오른쪽이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다른 경우예요. 기준이 잡히는 순간 원순열은 깨집니다. 다시 말해서 네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혀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또 해보자. 원순열을 두 개 가져가 볼게요. 요렇게 있고 의자가 요렇게 세 개가 있대. 세 개가 있고 의자로 하면 이거 좀 너무 어려울래나? 처음부터? 요걸로 하지 말고 그냥 동심원으로 한번 해봅시다. 동심원으로 한번 해볼게. 이게 처음부터 막 어렵게 가면은 너네가 되게 어려워하니까 어차피 과제는 되게 어려운 게 하나가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뭐 여기 막 시험 잘 보자고 하는 거 아니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 봐요. 동심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네 등분을 하고 색깔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8번까지 색깔 8번까지 색깔을 여기다 칠할 거래. 근데 돌아가면 똑같은 거는 서로 같은 걸로 판단한대. 원순열이 지금 두 개 겹쳐 있어요. 어디? 안쪽에도 원순열이 있고 바깥쪽에도 원순열이 있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안쪽에 먼저 칠하죠. 8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1열배열해. 그러니까 공식이 의미 없다고. 아까 여기 몇 팩토리알 나누기 n 팩토리알 나누기 n 그게 아니고 4개 중에서 8개 중에서 4개 골라서 안쪽에다 칠한 거야. 근데 1열배열한 거지. 원탁인데. 그쵸? 몇 개의 공통이 생기죠? 4개의 공통이 생기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을 거야. 뭐 1, 2, 3, 4가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사람이 앉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색깔이 칠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잡힌 거야. 누가? 원순열이 깨졌어요. 왜? 이 자리는 돌아가면 다른 거야. 아니 얘가 지금 1 앞에 있는 1 겉에 있는 건데 돌아가면 2 겉에 있는 거잖아. 다른 거지. 바깥쪽은 원순열이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고. 이해되죠? 이게 기준의 의미야. 기준의 의미. 얘들이 지금 앉아있다. 기준이 잡혀있다. 원순열은 깨졌다. 그럼 나머지 4명은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좀 써볼까? 이게 4분의 8, 7, 6, 5 곱하기 4팩? 인데 8, 7, 6, 5, 4, 3, 2, 1 4분의 8팩토리알 이렇게 되네요. 계산을 해보면 이 식의 의미는 지금 뭐라고? 이 식의 의미는 안쪽 원순열 들어가고 바깥쪽 원순열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원순열이 깨져 있는 상태였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8팩 내 눈에 보이는 대로 8팩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8팩인데 얘들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한꺼번에 돌아갈 때 다 같은 거지. 이 말이 이해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 5, 6, 7, 8 이렇게 있었으면 안쪽만 돌아가면 서로 다른 경우고 바깥쪽만 돌아가도 서로 다른 경우잖아. 근데 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툭툭툭 돌아가면 다 같은 거잖아. 근데 이 8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른 걸로 보고 있지. 걔들을 같게 봐줘야 돼. 같네? 그런 거지. 원순열이 2개가 섞이든 3개가 섞이든 전체 구조를 살피고 전체 개수만큼 일렬배열을 하고 구조가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갈 대로 나누어 주는 게 원순열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어렵죠? 여기 뭐 고등학생들 지금 이거를 수업을 뭐 했던 아이들이 들어도 우리의 해석이 좀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는데 집에서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습관을 들이는 건 참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공부를 해보시고요. 공부를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 자, 문제풀이 할게요. 문제풀이 이제 기본 문제예요. 여기는 남자애들 3명, 여자애들 3명 있는데 원탁이 앉는답니다. 6명인데 6개의 공통이 생길 겁니다. 간결하고 남학생까지 이웃하랍니다. 남자애들을 묶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연대
4명이에요. 그럼 4팩이 되겠고 원순열이니까 4개 공통이 생길 건데 중요한 건 남자애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겠지.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딴 헛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은 다 달라요. 세 번째, 남녀가 교대로 앉는답니다. 그럼 이건 간단해요. 세 자리에다가 남자애들 먼저 앉힙시다. 그럼 원순열이니까 나누기 3의 경우가 될 건데 애들이 앉아있잖아. 기준 잡혔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애들이 이렇게 사이에 껴들어갈 때는 원순열이 아닌 겁니다. 이미 3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6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우리가 아까 처리했네요. 6팩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여기 그쵸? 여기 이 세 가지만 같은 경우에요. 또 여기 세 가지는 또 다 같은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6팩 중에서 3개씩 서로 같은 경우가 나올 거야. 3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경우를 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자, 선생님 하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 하나 더 뭐냐면, 자, 보자. 우리가 이 원순열 파트에서는 좀 중요한 게 도형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 보는 거야. 근데 기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이거 사실은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는 등장은 해요. 그림이 이제 도형이 바뀌어서 등장하는데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를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림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정사면체에다가 색깔을 4개를 칠한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해봤을걸? 저 빨간 책 있는데 생각하는 연습하는 책들 많이 있는데. 두 번째는 정육면체에다가 A, B, C, D, E, F 6개를 칠해 보겠답니다. 세 번째는 누구죠? 누구겠어요? 정팔면체지. 정팔면체죠. 그 다음 누구겠어요? 정십이면체지. 내가 여기 그려야 되는데 좁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부터 숙제입니다. 여기부터 칠하는 거 잘 보세요. A, B, C, D 얘 정사면체, 정다면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다 같이 보이는 거잖아. 그쵸? 그치? 그래서 얘들 어떻게 볼 거냐면 A, B, C, D 아무 면에다가 A를 한번 칠해 봅시다. A를 한번 칠해봐. 그럼 B, C, D만 남았지? 4면 중에서 한 면을 칠했으니까 기준 잡힌 거야.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지? A, B, C, D 중에 누구로 기준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지? 경우는 그 다음부터 발생한다. 그럼 얘를 위에서 한번 바라봐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랫면에 칠한 건 신경 쓰지 마. 원탁에다 A를 먼저 앉혔습니다. 남은 3명을 앉히는 경우 이런 얘기예요. 칠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B, C, D만 칠하면 되는데 얘네는 돌아가면 똑같죠? 3팩토리알인데 3개가 똑같습니다. 돌아가면 똑같잖아. 그래서 2개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는 2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또 A, B, C, D, E, F 중에서 한 놈을 A를, B를, C를, D를 상관없다고 제발. 기준 잡을 때 누구로 잡든 상관없다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거기 때문에 틀린다는 거거든. 아무거나 하나 칠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개가 남았고 5면이 남았는데 아까는 이렇게 위에서 쓱 들여다봤잖아. 지금 자르려고 어디를 자를 거냐면 A를 제외하고 5면을 요렇게 컷 해서 옆면을 탁 펼치려고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요렇게 샵이라고 한다면 여기 윗부분 샵된 쪽에서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날개가. 이해되죠? 선생님 뭐라 그랬지? 남은 5개를 1열배열 하시고, 그쵸? 1열배열 하시고, 얘들이 돌아가면 똑같은데 몇 개가 똑같은가요? 하나, 둘, 셋, 4개가 돌아갔을 때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4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30까지의 경우가 됩니다. 우리의 숙제는 정팔면체와 정12면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숙제입니다. 내가 뒤쪽에
완전순열이 하나 남았어. 개념 쪽에 완전순열이 하나 남아있어. 교란순열, 몽마르트 순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인데 교과과정 외인데 시험에 간혹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이랑 개념 원리랑 항상 실려 있더라고. 개념 플러스 유형도 실려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진도를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나가면 연습 문제 해야 되니까 시험 끝난 준데 선생님 좀 봐주는 겁니다. 확통 숙제는 저기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필수 문제 했으면 밑에 옆에 확인 체크 문제 있을 거 아니야? 유제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걔들만 하세요. 걔들만 하시고 중요한 건 여기 원순열에서 정다면체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원순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